옷 안 갈아입어? 나 옷 입었어. 아니 지금 산에 가는데 그 옷 입고 가게? 이거 입고 가려고. 아니 산에 가는데 그거 입고 간다고? 이거 입고 간다고. 아니 산에 가는데 그거 입고 간다고? 지금 제가 비디오가 씹히는 게 아니고 진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서로 시작할까요? 예전 거랑 비슷한 거면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이현숙녀도 이제 약간 반복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뉴 빌런이 좀 나오든지 아니면 압도적 빌런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감동 포인트가 나오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유형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부가 나오셨고요.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두 분의 나이는 50대 초반과 40대 후반입니다. 두 분 평균 연령이 50살 정도 되세요. 근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두 분 다 놀랍게도 초혼입니다. 근데 초혼이라고 할 때 약간 망설였거든요. 두 분 다? 예, 초혼입니다. 왜 그랬냐면 3년 사이에 무려 이 두 분이 결혼했다, 이혼했다, 다시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거 되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난 안 되는 줄 알았어. 약간 이거 법정 모욕죄 아니야? 법정 모독 아니야? 아무튼 참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럼 처음 연애를 시작한 뒤부터 동거를 살짝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부부싸움 대판 싸우고 아내분이 집 나가버리셨고 일주일 뒤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첫 결혼 때는 결혼 생활이 무려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 생활 일주일. 이혼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주일 살다 헤어지고 이혼을 하신 거고 그렇게 이제 좀 몇 달이 흐르시고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좀 만나시다가 다시 결혼을 하신 상태.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말이 3년이지.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은 맞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12월 31일에 만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우리 만난 지 횟수로 2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혼 생활 3년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같이 사신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짓을 20대 초반, 중반 정도에 하잖아요. 아니면 고등학생 와니와 준호였나? 그 영화도 있어요. 고등학생 애들이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이분들은 아내분이 40대 후반, 남편분이 50대 초반이십니다. 약간 시작부터 좀 버겁죠. 제니 준호. 어렸을 때 나름 재밌게 봤어요. 자, 이제 부부 상담이 시작되시고 VCR을 보여주시죠. 아내분 쪽 VCR이 먼저 나옵니다. 뭐 거의 국룰인데 그렇다는 거는 아내분이 빌런이라는 거죠. 아내분한테 유리한 영상이 먼저 나옵니다. 평균 50세이신데도 아내분은 남편분을 모찌라고 불러요. 모찌, 떡. 근데 웃긴 게 남편분이 왁구가 약간 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체격도 있으시고 직업도 포크레인 기사 하시고 왁구도 약간 조폭 느낌이 좀 있어요. 양은이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별칭이 모찌, 일본어로 이제 떡이란 뜻이죠. 그래서 왜 별명이 모찌냐 했더니 이렇게 햇볕 같은 걸 받는 부분은 새까마세요. 실제로 얼굴 그다음에 팔뚝 요 밑에. 근데 이 팔뚝 위쪽부터 몸통은 살이 좀 하얗셔. 저도 좀 그런데 타고난 피부톤은 하얀색인데 햇볕에 잘 타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햇볕에 타지 않은 부분이 떡 같다 해서 모찌. 못으로 찍어버린다는 새끼야 이씨. 그리고 아내분께서 이혼숙녀 캠프를 신청을 하신 거고요. 이유는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한테 화를 낼 때는 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남편이 화낼 때 녹음을 해둔 걸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돼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아내분은 그냥 흐흐흐흐흐 계속 울고 계셔. 그만해 흐흐흐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새롭게 사또가 부임을 한 거야. 이전 사또들이 3명 연속으로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어버렸어.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약간 기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전 사또들이 약간 문과 양반들이었다면 이번 사또는 무과야. 그래서 올 때부터 소문은 들었어. 여기 사또로 부임한 사람들이 한 달도 못 넘기고 다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속에다가 이제 칼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딱 부임을 했어. 첫날 이제 잔치 같은 걸 받고 저녁에 이제 술 한잔 딱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막 울어. 사또가 깡이 좋으니까 누군데 이 야밤에 울고 있느냐 하면 사또 저의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이제 귀신이 나와서 이전 사또들을 다 죽인 거야. 근데 이전 사또들은 깡이 약해가지고 귀신 나오니까 심장마비로 다 죽었는데 이번 사또는 깡이 좋아서 이제 그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귀신이 도와달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뭐 이무기 같은 게 있었어요. 존나 센 게. 그러니까 적당한 걸 도와주라 그래야지.
씨발 장난치냐고. 그러니까 사또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는 뭐 자기가 지금 몹쓸 꼴 당하고 뭐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를 못하겠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몹쓸 짓을 한 뭐 어떤 새끼 좀 혼내주세요. 해서 이제 그 사건을 조사를 해서 그 새끼를 이제 곤장을 한 30대를 친 다음에 징역 40년을 넣고 막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귀신이 자기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 그래서 어디 뭐 동굴로 와서 뭘 해달라고 해. 뭐 자기가 제물로 바쳐줬다 그랬나 뭐 그랬어요. 사또가 거기를 군대를 이끌고 가요. 군대라고 해봐야만 20명 포졸 데리고 가는데 갔더니 씨발 이무기 같은 게 나왔다니까. 존나게 큰 게. 그래서 거기 포졸들 다 뒤지고 사또가 존나게 도망치다가 마지막에 활을 쏴야 되는데 이무기한테 팔을 뜯겨요. 그래서 샹크스 돼버려. 그래서 아 씨발 샹크스 바리 이러고 있는데 이무기가 막 슉슉슉슉 하면서 와가지고 어카노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은뱅이 자세로 딱 앉더니 두 발로 활을 이렇게 딱 레그 프레스로 밀고 한쪽 손으로 화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로 당겨가지고 롱풀 당기듯이 쭉 당겨가지고 활을 당겨서 이무기를 쏴서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걸 도와달라 그래야지. 씨발 진짜로 이무기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존나 컸다고 이무기가. 아무튼 여기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시기만 해. 그래서 아주머니의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남편분이 좀 너무 폭력적인 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조금 폭력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 손찌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왜냐 아저씨 월 수입 1,500 포크레인 하시는데 포크레인으로 이제 1,000 가까이 버시고 한 500 정도는 또 임대 수익으로 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건물이 있으시거나 집이 여러 채 있으시거나 하고 중장비도 이제 본인 거 돌리시는 뭐 그런 분이신 거예요. 무죄. 자 근데 아내분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 나이가 이제 50세 정도 되시죠. 아내분의 엄마한테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한테 드린 용돈 10만 원. 그러니까 뭐 용돈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용돈의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월 1,500 버는 사람이 그 나이가 50인 분이 장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10만 원은 나는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안 드리는 게 낫지. 10만 원 드릴 거면 선물을 사가는 게 낫죠. 차라리 뭐 과일 바구니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이런 걸 사가는 게 낫지. 현금으로 10만 원 주는 건 전 좀 그래요. 저도 이제 3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을 못 줄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형편이 어려운데 10만 원을 마련한 거면 당연히 대단한 거지만 월 1,500 버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내분이 이걸로 이제 따져.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용돈으로 10만 원 주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남편분이 그만해라. 아니 우리 엄마가 나 이제 우리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효도도 못해. 우리 엄마가 용돈 10만 원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만하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주는 게 맞냐고 대답을 해보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말고 이 사람아 우리 엄마한테도 10만 원 줬다고. 같은 액수를 줬다고. 차별한 게 아니고 똑같이 그만하라 했지.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전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 아주머니가 빌런이겠구나라고 예상을 이미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잔소리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소리에 약간 저도 노이로제 같은 게 있거든요.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이미 약간 신경이 좀 끓는 그런 느낌이 나요. 뇌를 누가 이렇게 긁는 느낌이 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실수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실수를 좀 하시긴 하셨어. 큰 실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남편이 실수를 할 때마다 끓여요. 사람을 끓이는 사람들이 있어. 가스불로 끓이듯이 약불에 올려놓고 사람을 끓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할 때까지 계속 끓이면서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여자분들이죠. 이 아내분이 이런 스타일인 걸 저는 이거 틀자마자 한 5분 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관상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요 남편같이 생긴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사실 못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상남자야. 얼핏 보면 약간 베르세르크 조드도 닮았어요. 얼핏 보면은 양은이파 행동대장 같이 생겼어. 근데 눈을 자세히 보잖아요. 눈이 되게 소눈처럼 생기셨어요. 얼핏 보면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은 자상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남자분들이 성격이나 인품이 별로인 사람을 저는 어쨌든 살면서 못 보긴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내분은 매력적으로 생기셨는데 남편분보다 확실히 외모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기셨는데 눈이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이거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팔자주름도 좀 깊으시고 약간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억울상 있죠. 저는 이제 살면서 억울상들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진짜로 억울해서 얼굴이 관상이 억울상으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은 법치주의 국가고 경찰 공권력도 여기저기 다 손이 미치는 곳이라 어디 신안 같은 데 끌려가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너무
너무 억울하게 오랫동안 살아서 억울 관상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도 억울 관상이라는 건 뭐냐? 피의식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 인생 경험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상이 억울하게 생기신 분들이랑 가까이 하려고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훨씬 억울해 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러면서. 특히 약간 운전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할 때 화를 내는 부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가 뭐 잘 안 가 이럴 때 아이 씨발 왜 안 가 이 개새끼들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혀 쟤는 왜 또 운전을 저렇게 저는 후자 쪽이 정신건강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전자 쪽도 안 좋긴 해요. 전자가 악이면 후자는 악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한테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 자기한테 안 좋아. 차라리 좀 표출을 하는 게 낫지, 억울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찡찡거리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무슨 일을 당해도 남들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막 한숨 쉬고 어제 당했던 일 오늘 또 생각하고 내일 또 생각하고 이런 부류. 이런 사람들은 좀 행복해지기가 많이 힘든 걸 떠나서 주변 사람까지 되게 맥 빠지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요즘도 많이 보지만 롤 방송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좀 보다가 기피하게 되는 채널들은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롤이라는 게임이 어차피 질병 게임이니까. 근데 화를 내는 채널은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볼 수가 있어. 매번 화내는 게 아닌 이상. 근데 계속 거기 왜 안 오냐고. 진짜 갱 호응 안 할 거면 왜 부르냐고. 이런 채널은 볼 수가 없어요. 나까지 되게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멘탈이 안 좋아져. 근데 아내분이 조금 그런 사람이야. 장영란 누나 억울상 아니지. 예전에 조금 그랬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좀 튜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됐냐? 일단 소개로 하시게 됐고, 아내분은 처음부터 남편이 좀 쎄했대. 쎄하면 결혼을 안 하면 될 텐데, 하긴 뭐 월급 1,500은 참기 힘들긴 해. 왜 처음에 쎄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한테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뭐라고 했다는 거야. 참고로 남편분은 약간 영식스티입니다. 영삐뿌티. 그러니까 이 50대에 현장 일을 하시는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청결 관리 잘 하시고, 옷도 그래도 신경 써서 입으시고, 헤어도 스프레이로 딱 이렇게 고정하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엄청 깔끔하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옷 되게 잘 입는다, 스타일 좋다, 센스 있다라는 말을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곤조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곤조를 좀 지키면서 센스 있게 그런 스타일이셔서, 반면에 아내분은 자기를 꾸미지를 않고 소개팅을 나오셨을 때도 화장을 안 하고 나오신 거야. 그래서 남편분이 두 번째 만났을 땐가? 그때 왜 이렇게 안 꾸미냐고,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옷도 왜 그런 거 입냐고 하면서 진짜 안 되겠구만. 갑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주더니, 가서 옷도 좀 사 입고 화장품도 좀 사고 미용실도 좀 가고 다음에 만날 때는 꾸며서 나와잉?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분이 그게 기분이 나빴대. 기분 나쁘면 카드를 받지를 말든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누군가한테 지적을 할 거면 돈 주면서 해라.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 혹시 조지훈이 너 대가리 털이 왜 그래? 머리 잘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데, 야 너 고급 미용실 가서 펌에 빨러마 이러면서 20만 원을 주면 오케이 하고 갈 거 아니야. 너 옷이 그게 뭐야? 옷 왜 X같이 쳐입었어요? 야 이 새끼야 가서 옷 사 입어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50만 원을 줘.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 아니야. 이 아저씨는 그런 자세가 돼 있으셔.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한다고. 상남자고 착하고 이래. 그래서 아내분은 처음부터도 기분 나빴고 결혼 생활 할 때도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당하셨다는 거야. 그 피해들 중에서 일단 뭐 잔잔바리부터, 아저씨가 깔끔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분이 집안일을 하시면 남편분이 와가지고 체크를 좀 하면서 잔소리를 좀 하십니다. 남편분이 잔소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면 좀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라. 식탁을 닦을 때도 야 여기 좀 묻었잖아 이거 좀 닦아라 하면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왜 제대로 안 됐냐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해. 그러니까 일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아내분이 집안일을 하고 나서 남편분이 성이 안 차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요 잔소리 하나 있어요. 나머진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아내분께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남편분은 나 빼고 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남편분께서 수입도 괜찮으신데 교회도 오래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교회도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인맥들이 좀 있어. 그리고 이제 남편분께서 교회에 방송실 실장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할 때 노래 부를 때 그 반주 틀어주고 목사님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온 오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절을 해주시는 약간 PD 같은 사람인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여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싫대. 여자들이랑 회식한다면서 오이도냐? 오이도 가가지고 뭐 회한살이 하고 오고, 강원도 양평 어디 가가지고 뭐 닭백숙 먹고 오고, 막 이걸 여자들이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분은 아니 당신이 그걸 왜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냐고. 꽁무니는 뭔 꽁무니를 쫓아다녀? 그만해. 아니 왜 그러니까 유부녀 여자들 꽁무니를 왜 쫓아다니냐고. 거기 오이도를 가지고 회를 왜 처먹냐고. 그만하라 했어. 교회에서 회식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교회 회식이고 나발이고 여자들 가는데 왜 꽁무니 쫓아가지고 운전 다 해주고 자빠졌냐고. 이 사람아, 교회에서 회식 가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싸움이 항상 이런 식이야. 아내가 불만사항을 얘기해.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불만사항 또 얘기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불만사항 또 얘기해. 이 사람아 이러니까 그러지. 소리를 질러.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소리 지른 거 폭력성, 사람 죽겠네. 그냥 무한 반복이야. 이 사람아만 30번 하면 근데 유부남 유부녀가 굳이 오이도 가서 회를 왜 먹지? 원래 반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갑시다. 어차피 수포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서장훈 형님도 물어봐요. 아니 근데 아버님 뭐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생긴 인맥이고 다 알겠는데, 아니 그럼 회식 같은 거 할 거면 교회 앞에 있는 삼겹살집 가서 갈비집 가서 하면 되지. 뭐 강원도를 가고 오이도를 가서 뭐 회 먹고 닭백숙 먹고 그건 좀 불필요하지 않나요? 남편분도 결혼을 하시고 했는데 10년 전에 간 겁니다. 10년 전에 가셨다고요? 결혼 생활 중에 가신 게 아니고? 네, 결혼 생활 중에 간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만나기도 전에 10년 전에 간 거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 아내분 10년 전에 간 거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남편 집에서 교회 여자들하고 오이도 간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피해의식 쪽이라 했지. 피해의식 스타일이라 했지. 아니 제발 남편이 10년 전에 전 여친도 아니야. 교회 회식으로 오이도 가서 회 먹고 온 거를 10년 뒤에 어쩌라는 거야. 아 이거는 버겁긴 해. 근데요 저 사람이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다닐 때마다 여자를 그렇게 쳐다봐요. 여자를요? 아니 어디를 가면 자기가 뭐 이쪽으로 가면 거기만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눈가를 돌리면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고 막 그런다니까. 여자에 아주 환장병이 들렸어. 제작진이 남편분이 이동하실 때 실제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잡거든요. 근데 제가 좀 따라하겠습니다. 과장 안 하고 따라할게요. 카트 같은 걸 밀고 갑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기저기 보시면서 자꾸 입맛을 다져. 그래서 여자분 VCR 볼 때는 남편분이 실제로 여자 문제가 좀 있나 싶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이도가 10년 전이라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여자 문제가 있다를 주장만 계속하니까, 그리고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맛 다시면서 눈가를 돌리니까 저는 진짜로 약간 이분 여미생가? 50살까지 결혼을 못 하셨었으니까 약간 좀 그렇게 진화가 돼버리셨나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VCR이 나오는데 그냥 이분 습관이에요. 저도 이제 노가다를 한 2년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 포크레인 하잖아요. 포크레인 한 사람은 주변시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노가다판하고 롤판하고 이 두 곳에서 중요한 능력치 중에 하나가 터널 시야가 없어야 돼요. 내가 포크레인을 하고 있는데 터널 시야야. 내가 파재 끼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때 옆에 사람 지나가 포크레인 돌리다가 쳐서 죽어요. 포크레인 그 삽에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롤도 마찬가지. 한타가 열렸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들어오는 새끼만 보면 안 돼. 원딜을 봐야 돼. 원딜 보고 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터널 시야인 새끼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아저씨 직업병 같은 거란 말이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룸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왼쪽 사이드 미러, 내 계기판, 내비게이션 이거를 계속 이렇게 봐야 되니까 눈가리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카멜레온처럼. 이 아저씨도 호크레인을 하시다 보니까 눈가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못하는 새끼들은 이걸 파서 돌려서 여기에다가 놔야 되잖아. 못하는 새끼들 특이 뭐냐, 팔 때는 파는 데만 봐. 그리고 돌릴 때 돌리는 곳을 봐. 놀 때는 놓는 곳을 봐. 이런 새끼들은 작업이 느려요. 누가 작업이 빠르냐? 파고 있지. 판 데를 봐. 파는 데를. 삽 들어가지. 거의 다 떴지. 거의 다 떴을 때 놀 때를 한번 봐야 돼. 보고 지나가면서 미리 봐놓은 곳에다가 놔. 그리고 놀 때 이미 다음에 뭐 팔지를 미리 봐놔. 이렇게 미리 봐놔야 돼. 패스 길을. 축구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딱 봐도 포크레인 A급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지.
이거를 방구석에서 설거지만 하는 여자가 이걸 아냐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고 이거 서장훈 형님한테 좀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아버님이 좀 눈을 많이 돌리시긴 하시네 이러는 거야. 아니 농구를 하는 양반이 이거를 못 알아보면 되냐고. 김승현 같은 양동근 같은 사람들을 봐요. 크리스 폴을 봐. 나같이 신새끼들은 드리블 할 때 공을 보잖아. 크로스오버 할 때 내 다리를 보잖아. 이 새끼들은 농구를 잘할 수가 없다고. 드리블을 치는 순간 앞을 봐야지. 앞을. 드리블을 치는 순간 앞을 보고 뛰어가는 우리 편 보고 딱딱딱 눈깔이 돌려야지. 그게 잘하는 농구 선수잖아. 이거를 몰라주나? 이거를 몰라줘? 서장훈은 노동 자체를 안 해봤어. 다른 영역이야 형. 그니까 농구에서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양반이 이걸 캐치를 못한다는 거는 포크레인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강남 8학군 출신이니까. 서초동 출신이니까. 이래서 강남 촌놈들은 안 돼요. 이걸 몰라줘. 아무튼 이건 그냥 아저씨 습관이었을 뿐인 거고 분이 지나가는 여자 쳐다본다고 하도 병을 떠니까 아저씨가 아내랑 같이 다닐 때는 만약에 여자분이 앞에서 지나가시거나 말을 걸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몸을 돌려요. 그 더 파이팅의 청목 필살기 같은 건데 복싱 만화에서 이렇게 복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 페이크를 좀 주잖아요. 눈깔을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이 페이크를 주고 딴 데 때리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청목이 갑자기 자기 필살기를 발견했다면서 이거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러더니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옆에 돌아서 봐버림. 그러니까 상대가 이게 싸우고 있다가 옆을 보니까 뭐야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개구리 펀치 빨새끼야. 바로 그냥 아구창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 아저씨도 어떤 젊은 여자가 주변에 오잖아요. 그러면 눈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다른 데를 봐버려. 아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분이셔. 나쁜 아저씨가 아니야. 근데 이 부부에서 제가 봤을 때 좀 풀기 좀 쉽지는 않겠다 싶은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고부 갈등도 저는 약간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게요. 내가 남편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남편의 여동생이었나? 아니면 남편 동생의 아내분이었나? 그럴 거예요. 시누이 뭐 그런 사람이겠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시누이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동서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인사도 안 했대. 자기를 보러 와서 자기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쳐다보고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야.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친하게 지낸 10년 이상 알고 지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은근히 따돌렸대. 그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남편한테 봤지? 당신 여사친들이 나 교묘하게 따돌리는 거 당신도 봤지? 이러니까 아저씨는 이 사람아 따돌리긴 뭘 따돌려 이 사람아 하면서 자기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셋째, 시어머니도 자기를 싫어한대. 서장훈 형님께서 여기서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근데 아내분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피해당하신 일들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내분한테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모질게 못되게 굴까요? 그렇게 아내분한테만 유난히 나쁜 사람들만 꼬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장훈 아저씨도 당연히 이제 눈치를 챘죠. 이 사람 그냥 피해의식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을 자기 혼자 과대 확대 해석해서 머릿속 망상으로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걸 일러 바치면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아니 그 뻘놈이 자기한테 그랬어? 이 못지 못 참아이? 앵그리 못지요? 이러고 이제 손절을 쳐버리는 흑자일스처럼 손절 아티스트가 돼버리는 걸 보고 역시 우리 남편 이래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피해의식으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일르면 남편이 아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봤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당했다니까? 당사자는 알지 하면 남편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안 지가 15년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아. 이러니까 아내분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아내분 영상을 보면 초반에는 남편분이 조금 좀 나쁜 사람인가 싶어요. 왜냐면 소리 지르는 것만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만 30번 얘기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근데 중간부터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이 사람한테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남편의 주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아내분을 싫어하는 걸까? 왜 어느 무리에 가서도 이 아내분은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까? 혹시 이분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쎄하게 느꼈던 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다.
너는 너희 엄마 살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지. 나는 그럴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께서 아프셨고 이 남편분이 잘 안 해주는 걸 넘어서 아내분이 자기 엄마를 돌봐주려고 하는 것도 잘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도 그런 걸 방해하고 이래서 간병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그런 이야기여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픈 거 힘드시겠고 돌아가신 거 힘드시겠지만 투석을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파지신 게 아니고 원래 아프셨던 분이신 거야. 이 아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좀 건강이 안 좋으셨고 투석하신 지도 10년이 넘으셨고 이런 상태이신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즈음에 일어났던 뭐 조금 서운할 순 있지만 돌아가시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만한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엄마가 죽어서 이제 효도도 못 한다라면서 소위 이제 감성 플레이를 할 때 확신했죠. 아,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시간을 돌릴까? 시간을 돌릴 수가 있어?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아내분 거 영상 앞에 부분을 볼 때는 진짜 저도 남편분이 약간 좀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살짝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내분의 영상에서는 아내분한테 유리하게 편집된 걸 보여주잖아요. 남편분 영상 때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알려주고 일부 영상에서는 아내분이 잔소리한 부분을 10분의 1로 줄여놔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낸 건 전부 다 보여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내분이 20분 동안 잔소리를 해요. 남편이 20분을 참다가 이 사람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아내분이 또 소리 질렀어. 또 폭력적으로 일했어. 아이고 못 살겠네 하면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1이에요. 20분 잔소리하고 1분 화내기. 앞부분에서는 1분 화내기만 보여주는 거고. 이러니까 아저씨가 이상해 보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줌마랑 살면 성직자도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끓여요. 이혼숙녀에서 이런 분들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사람을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린애가 떼쓰는 것랑 비슷하게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하는 것처럼 장난감 사줄 때까지 2시간 동안 울어버리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아니 교황님도 진짜 목걸이랑 염주 풀고 십자가 풀고 맞다이 뜨자고 한다니까 진짜. 어떤 느낌인지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여자들이랑 밥 먹으러 갔냐? 아니 이 사람아 밥 먹으러 간 게 그게 회식으로 그러니까 회식을 오이도로 가냐고. 회식을 왜 섬으로 가냐고. 배 끊길까봐? 배가 왜 끊겨? 거기 다리가 다 연결. 아니 왜 말을 돌려? 왜 여자랑 그러니까 오이도를 왜 가냐고. 왜 가냐고 얘기를 했잖아. 회식을 왜 오이도로 가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왜 유부녀 여자들이랑 거기를 가냐고.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고. 오이도에 왜 여자들이랑 왜 회식을 하러 가서 거기를 가가지고 회를 왜 처먹고 대게를 왜 처먹냐고. 서울에도 회 팔고 대게 파는데 왜 오이도까지 가서 그걸 먹냐고. 내가 애초에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 먹는 거 싫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그 10년 전에 간 거를 그렇게 말을 하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에 간 거는 간 게 아니냐고. 간 거잖아. 내 말이 틀려? 10년 전에 여자랑 밥 먹은 거는 여자랑 밥 먹은 게 아닌 건 거야? 10년 전에 먹은 거는 안 먹은 건 거야? 10년 지나면 안 먹은 걸로 되기로 하는 뭐 그런 법이 있는 거야? 대답을 해보라니까? 아니 대답을 해봐. 소리만 지르지 말고 대답을 해보라니까? 오이도에 가서 왜 여자랑 밥을 먹냐고 대답을 좀 해보라고. 교회 여자들 싫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지 왜 그 방송실 그걸 왜 하는데? 당신 없으면 뭐 방송이 안 된대? 노래를 못 부른데? 방송실 그걸 왜 하냐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고 내가 그 방송 부장을 한 지도 10년이 넘어.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당신이 꼭 그 안에서 여자들이랑 같이 방송 장비를 만져야 되냐고. 그거를 왜 오이도까지 왜 가냐고. 이거를 1시간 동안 처하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로 3년 동안 매일 이 X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 특 다른 사람 말하면 말 다 끊어먹죠.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다 끊어먹으니까.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고 화내지 말라 그러고. 소리는 이 아줌마가 10배는 더 질러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피해의식 중에 남편이 이제 폭발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남편도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을 한번 하고 재결합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고부 갈등이 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할 때 남편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안 만나도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부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이 집에서 함께 사셨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던 도중에 아내분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고부 갈등 때문에 아내분이 집을 나가버리셨고 일주일쯤 뒤에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엄마랑 너가 그러니까 엄마도 다른 데로 이사를 보내드려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 엄마랑 연관되지 않게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아내분이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자기를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붙이려고 영악한 술수를 썼다는 거야. 그럼 그 술수가 뭐냐? 이 두 분이 등산을 좀 자주 다니시거든요. 새벽에 등산 가려고 둘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가 아파트인데 아저씨가 아마 본인 집인 것 같아요. 본인 집 다른 옆동에 어머니를 이제 모신 거야. 근데 어머니가 새벽에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나오시다가 만난 거예요. 남편분 당연히 엄마 나오시니까 엄마 뭐 기도 가요? 하니까 엄마 기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더니 또 그 자리에서 말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가 된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고 하고 아내는 또 아까처럼 소리를 계속 질러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새벽에 어머니 나오라고 한 거지. 어머니 나오게 해서 나 만나게 한 거지. 아니라고 이 사람아.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새벽에 어머니가 왜 나오냐고. 어머니 지금 10년 넘게 새벽 기도 나가고 계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 타이밍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왜인지 방금 얘기를 해줬잖아. 왜 어머니가 이 새벽에 나오셔? 어머니 10년 넘게 이 시간에 새벽 기도 나오셔. 아하 그렇구나가 돼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 어머니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오셔? 새벽기도 다니셔? 아니 그니까 어머니가 왜 이 시간에 나오시냐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말을 계속 끊어먹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 이 얘기하면서 계속 울어버리니까 아저씨만 쓰레기가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아내분의 문제를 제가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내분 문제, 옷을 두 벌로 365일을 지내요. 365일까지는 좀 에바다. 약간 계절마다 한 계절에 두 벌, 다음 계절에 두 벌, 다음 계절에 두 벌. 잘 빨지도 않아요. 겉옷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후리스가 있어요. 등산 갈 땐 그것만 입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절에는 이걸 입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5,000원짜리를 하나 사. 그리고 4개월 동안 등산 갈 때, 운동할 때는 그것만 입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점퍼 같은 외투인데 요거는 이제 마트 갈 때, 어디 뭐 장 보러 갈 때,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외출 때 이걸 입어요. 두 개가 끝. 집에 있을 때 입는 옷도 추리닝 상하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거의 365일 입는 것 같아. 안 갈아입어. 남편이 돈을 잘 버시잖아. 월급이 1,500이야. 등산을 자주 가고 하니까 등산복을 막 사줘. 택도 안 뜯고 전부 다 장롱에 있어요. 아예 입지를 않아. 신발도 신는 거를 1년 동안 신어요. 형도 거의 같은 옷 입잖아. 맥라렌 샀잖아 이 새끼야 나는. 차 사느라 돈 없으니까 옷 안 사는 거지 나는. 이것도 받은 겁니다. 산 거 아니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비투스인가 약간 그 아비투스라는 게 생활이나 환경 같은 게 변해도 그 이전 거를 버리지 못하는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집착 정신병이거든요. 존나 짧게 얘기하면 그냥 정신병이에요. 내가 예전에 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지금 자수성가해서 돈이 엄청 많아. 근데도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검소하시다라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능력이나 환경 같은 게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더 일반적인 거잖아. 오히려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께서는 그 아비투스의 예로 정주영 회장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님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재벌이신데 재산이 몇 조가 있으신데도 회장실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서 드신단 말이에요. 점심으로. 그거를 이제 특히나 그때 90년대 살아계실 때는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게 나오면서 재벌가 회장도 이렇게 검소하게 산다 라면서 이제 좋게 포장을 했는데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보면 아비투스라고 해서 힘들게 살았던 때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약간 집착 같은 정신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었는데 서장훈 행님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머니가 이게 자기의 어필 포인트라는 거야.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 돈 보고 시집 온 것처럼 남편을 진짜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노리고 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곡해해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아예 안 써버림. 이걸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증명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다고도 말을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내분이 얘기하기 그래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예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집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땐가 대학생 땐가 집이 완전 쫄망하셨대. 쫄딱 망하셨대. 그래서 집이 완전히 어려워져서 엄청 아끼고 검소하게 사셨고 그때 생활 습관이 이제 몸에 배서 자기는 화장도 안 하고 심지어 입술도 안 바른대. 자기는 로션만 바른대. 그리고 옷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아비투스인 것 같죠. 왜냐면 남편이 카드를 주거든요.
남편이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돈빠는 꽃뱀일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돈 쓰지 말라고 하고 막 짠돌이고 이런 게 아니고 반대예요. 남편은 돈을 쓰라 그래.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말고 화장품 사고 옷 사고 신발 좀 사라. 제발 어디 나가서 좀 놀다 와라. 친구 좀 만나라 제발. 이게 남편의 포지션이에요. 아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카드를 줘도 쓰지를 않아. 카드를 쓰는 곳은 오로지 다이소하고 마트밖에 없어. 부자면 좋은 습관인 듯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써줘야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좀 활기가 돌기도 하고 좀 버는 사람들이 좀 써줘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약에 아끼는 걸로 행복하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의미 있나 싶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아내분이 좀 병적인 거 아닌가라고 느끼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두 분이 외출을 합니다. 아내분은 당연하지만 또 맨날 입는 그 다이소 5,000원짜리 후리스를 착용하십니다. 남편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셔서 화장품 바르는 법도 정해져 있으시고요. 본인만의 머리 하기도 정해져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샥샥샥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스프레이 샥 해가지고 좋았어. 쾌남 아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싹 본 다음에 오늘은 이거 하고 이제 옷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약간 연봉 높은 고속버스 회사 운전기사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셔요. 딱 입고 나왔어.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옷 안 갈아입어? 나 옷 입었어. 아니 지금 산에 가는데 그 옷 입고 가게? 이거 입고 가려고. 아니 산에 가는데 그거 입고 간다고? 이거 입고 간다고. 아니 산에 가는데 그거 입고 간다고? 지금 제가 비디오가 씹히는 게 아니고 진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만 얘기해야지. 아니 옷 갈아입어. 산에 가는데 왜 그걸 입어? 아니 그냥 이거 입을 거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아니 산에 가는데 왜 그걸 입냐고. 이발 이것만 진짜 10번을 들은 것 같아. 산에 가는데 그걸 왜 입냐고. 아니 이발 남편이 산에 가는데 비키니를 입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다. 남편이 짜증이 나니까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해요. 나가려고 현관 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까이 와서 진짜 한 15cm 거리에 와서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아니 옷 갈아입고 가. 안 갈아입어. 아니 옷 갈아입고 가라니까? 산에 가는데 그걸 왜 입냐고. 됐어. 아니 산에 가는데 그걸 왜 입냐고. 갈아입고 가라고. 알록달록한 거 그거 등산복이잖아. 그거 입고 가라고. 산에 가는데 등산복을 입어야지. 그걸 왜 입냐고. 나 내려갈 테니까 내려와. 아니 옷 갈아입고 가라고. 남편이 짜증이 나서 밑에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높겠죠. 거기서 이제 업무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한참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아내가 전화를 했어. 왜 안 내려와? 옷 안 갈아입어? 아니 안 갈아입는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아니 옷 갈아입고 가라고. 빨리 내려와. 가게 지금 몇 분째야. 아니 산에 가는데 그 옷을 왜 입고 가냐고. 등산복을 입고 가야지. 이걸 씨발 45분을 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 이거를. 난 하루 만에 이혼이야 이거. 그래놓고 본인은 등산복 사준 거 안 입고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그 후리스를 입고 나간다니까요. 난 여기서 솔직히 약간 그 아스퍼거 같은 거 있으신가 이런 의심도 사실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 자폐나 막 우영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영우 같은 사람들도 봐도 단무지는 오른쪽에 놔야 합니다. 단무지를 오른쪽에 놓아주셔야 합니다 하고 김밥은 12개로 썰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막 하잖아.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봐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등산 갈 때 입는 옷, 마트 갈 때 입는 옷, 집에서 입는 옷 세 개 이 삼위일체를 성부와 성령과 성자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항상 용도에 맞게 입어야 하고 남편도 등산 갈 땐 등산복을 입어야 하고 포크레인 할 땐 포크레인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요게 틀어지니까 혹시 좀 이상해지셨나 이 생각까지 했어. 나 진짜 진심으로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등산 가는데 그 옷 입고 가려고 20번 30번을 45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장훈 형님이 물어봐요. 아니 본인은 등산복 안 입고 후리스 입고 가시면서 다이소 옷 입고 가시면서 왜 남편한테 저러시냐고. 아니 저 등산 갈 때 등산복 입으면 되는데 저걸 이상한 걸 입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안 입으시면서 왜 남편한테 그러냐. 그니까요. 웃어 넘겨.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웃어 넘기죠.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분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아내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스타일이니까 자존감을 꺾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 심할 때 이럴 때 당신도 이상한 점이 좀 있다. 당신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아내분은 내가 뭐가 이상한데?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랑 왜 사냐? 이혼해. 아니 이상한 사람이랑 왜 사냐고 너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자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아니 그니까 이상한 사람이랑 왜 사냐고. 이혼하면 되지. 이혼해. 이혼하자니까.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 새 장가 갈 돈이 없어. 네가 다 써서. 진짜 야 그렇게 진짜 무슨 반사작용 하듯이 한 년은 무조건 남편 돈 다 쓴 그렇게 좀 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 지금 안 써서 문제라고. 남편이 옷을 사줘도 택배
색도 안 뜯고 비닐에서 꺼내지도 않고 시착조차도 안 해본다고. 아예 안 입는다고. 신발을 사줘도, 그러니까 남편이 새로 사준 신발이 몇 컬레가 있대. 제발 좀 신발 좀 바꿔 신으라고. 근데 똑같은 신발만 1년 내내 신는다고. 미용실 좀 가라고 카드를 주고 돈을 줘도 가지를 않는다고. 화장을 하라고 화장품을 사라 그래도 사지를 않는다고, 화장품도. 그러니까 나쁜 년 스타일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서장훈 형님은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자기가 남편한테 어필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검소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알뜰살뜰한 사람이다인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돈을 너무 안 써서 주변 사람이 힘들지 않냐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깜빡한 건데, 이분이 요금제를 10,000원짜리를 써요. 요즘에 10,000원짜리 요금제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래서 전화통화하면 혹시나 돈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그 무료 음성통화 300분 그게 없나봐. 보이스톡으로만 해, 전화를. 그리고 이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남편이 아내가 요금제도 9,000원짜리 그거 써요 하니까 10,000원짜리라고 왜 거짓말하냐고. 맥락보다 어떤 단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좀 쎄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든 9,000원이든 12,000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쓰지 않는 너무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서 남편하고 전화를 엄청 자주 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항상 보이스톡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런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핸드폰도 엄청 오래된 거 쓰고 계시고, 그래서 핸드폰 좀 바꿔라, 핸드폰 사줄 테니까 매장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요금제 좀 올리라고 카드 주고 돈 줘도 안 올리고, 계속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짠순이냐면,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어떤 게 정상입니까? 그치만 인생에 한 번뿐인 걸 이러면서 아내 쪽에서 좀 돈을 쓰려고 연비를 떠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여기는 일단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건 오케이야. 근데 남편분은 그럼 뭐 옷이라도 좋은 거 사입자 해가지고 뭐 명품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웨딩드레스 샵에 가서 예쁜 거 대여해서 입고, 남편 자기는 양복 하나 턱시도 하나 맞춘다, 이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내가 돈 아깝다면서 어디 뭐 테무 같은 데에서 웨딩드레스를 산 거야. 78,000원짜리인가 뭐 그거를. 남편은 아내가 그래 버리니까 자기도 좋은 옷을 사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좀 싼 걸 했나 봐. 이제 결혼식 즈음에 와서 결혼하려면 머리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 메이크업 하는 게 돈이 아깝다고 자기가 해준대, 아내가. 아니 평생 화장을 안 해본 사람이 뭘 자기가 해주냐고. 화장은 초보자인데.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식장 앞에 앉아가지고 차에서 신랑 화장을 받은 거야, 아내한테. 근데 완전 남편분을 가부키를 만들어놨어요. 막 이걸 만들어놨어. 허옇게 진짜 모찌로 만들어놓은 거야. 남편분은 좀 화났대요. 왜냐면 남편분이 벌이도 괜찮으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직장도 오래 다니셨고 하니까 결혼할 때 뿌려놓은 게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평생 축의금을 수천만 원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회수하기도 좀 애매한 게, 뭐 좀 좋은 데서 해야지. 이것도 좀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부르고 할 텐데 사람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근데 50살 먹어가지고 초혼을 하는 거니까 나도 멋있게 찍고 싶은데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안 부르고, 주변 지인 중에 사진 잘 찍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화장도 자기가 해준다 그래서 받았더니 가부키를 만들어놔가지고 남편분이 결혼식 하는 날 좀 화가 났대, 사실. 근데 이제 결혼식 날이니까 참자 해가지고 좀 누그러들었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기 화장된 꼬라지를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내분한테만 너라도 미용실 가라 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미용실을 갔어. 미용실을 가서 아내분이 하는 말이 결혼식 갈 건데 하객 화장 부탁해요 라고 한 거야. 신부 화장 해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객 화장 해달라고 해서 화장을 받았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남편 수입이 월 150이셔. 근데 50세 두 분이 결혼하는 거야? 이러면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일 수 있죠. 적절한 조치일 수 있죠. 근데 여기 남편분은 월급이 1,500이야. 가지고 있는 건물 뭐 집이 몇 채가 있으신 분이야. 근데 왜 이래야 되냐고. 이거 성별 한번 바꿔봐요, 여러분. 어떤 그지인 남자가 부자인 여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남편한테 너 화장 내가 해줄게, 옷 새 거 사지 마, 사진은 내 지인 중에 잘 찍은 사람이 아이폰으로 찍어줄 것이야, 뉴진스도 찍었어, 이러면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봐. 반대라고 생각해봐. 아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이거 맘카페 난리 날걸. 저러면 뒤에서 사람들이 욕함. 그러니까 이 아저씨 체면이 있잖아. 이 아저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장로 같은 거 할 거고, 방송 부장 그 실장인지 그거도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 하고 있고, 포크레인 기사 하고 계시고, 건물 새 놓으면서 돈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부키 화장을 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분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까 동서라 그랬나?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 와서 인사를 안 했다라고 주장했잖아, 아내분이. 남편은 부인했습니다. 인사 안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그랬다 한들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아니 왜 이래야 하냐고. 이 사람은 부자인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시어머니가 50살인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애지간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불 갈등이 있고 막 이럴까? 아내분이 이상하니까. 교회 사람들은 왜 좀 그럴까? 교회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런 사이들이면 애지간하면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겠지 뭐 왕따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이상하시니까 그렇지 당연히 쎄한 거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뭐냐? 이게 똑똑하게 알뜰한 사람이 있고요. 안 똑똑하게 알뜰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약간 멍청하게 알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하는 건 줄 알아. 대표적인 피해인데 그 부케도 사야 되잖아요. 꽃집 가서 부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이 아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부케를 산 게 아니고 부케로 쓸 수 있는 꽃을 싸게 구해서 인터넷 배송으로 산 거야. 근데 그 꽃이 결혼식 일주일 전에 도착한 거야. 일주일이면 꽃이 시들잖아. 남편분이 이게 꽃이 시드니까 남편분이 물 분무기로 뿌려주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분이면 본인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사서 어떤 귀찮은 부분이 생기면 그것까지 본인이 케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똑똑하게 알뜰살뜰한 분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본인은 알뜰하게 소비만 하고 나머지 불편한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남편 인건비가 더 비쌈. 그니까 아니 이런 거 그냥 다 사고 남편이 야간 한 번 뛰면 그게 낫지. 남편분 일당이 70만 원이래. 남편 야간 뛰면 하루 150 벌어 이 아저씨.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이 아저씨 그 포크레인 조그만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큰 거 하시거든. 포크레인 기사 같은 분들이 돈 엄청 잘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포크레인 대여비 따로 인건비가 따로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뭐 30을 받으면 그 포크레인 1일 대여료가 40인 거예요. 렌트카처럼. 우리 렌트카 빌리면 뭐 차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20만원씩 들잖아. 대형 포크레인이면 하루 빌리는데 30, 40 한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주인이면 그 돈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일당이 70인 거예요. 근데 자기 포크레인이 없이 포크레인을 빌려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 목만 먹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저 노가다 할 때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이런 포크레인이나 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본인도 뛰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하루에 이제 몇백씩 벌죠. 반나절인데도 60이던데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 돈 거의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나절 쓸 거면 한나절 쓰면 돼요. 그냥 중2병 못 고친 거임. 남들과 다르지만 특별한 나. 남들에게 이해 못 받지만 특별한 나.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것 같은 게 이분이 좀 잘 살았다가 못 살아진 케이스예요. 이분이 대학생 때 집이 망해가지고 대학생 때 사진 보면은 옷을 좀 잘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과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보다가는 이런저런 예상을 했는데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외동딸이시기도 하고 집도 좀 잘 살았고 그 시대에 디자인과 나왔고 인물도 괜찮으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특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대학생 때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본인이 꿈꾸던 모든 걸 포기하게 되어버렸잖아. 그럼 새롭게 바뀐 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에 내가 너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면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좀 세뇌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건 완전히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까지 가난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짠순이처럼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오히려 계속 이렇게 최면을 거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소리 부분을 제가 사실 그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편분의 비디오에서 나오는 아내분은 잔소리도 잔소리인데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요. 저는 이 남자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살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참지? 나는 못 참아 나는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엄마한테 제 어머니한테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해버린 그게 뭐냐, 엄마가 이제 자꾸 내가 먹지 않을 음식을 계속 갖고 오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해주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걸 해줘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상처가 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랑 되게 비슷한 게 여기 아내분이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옆에 박하선 씨도 서장훈 씨도 이제 다 물어봐요. 왜 저렇게 하시냐.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무슨 옷을 입을지 1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한 거래. 그러니까 박하선 씨가 대번에 옆에서 아니 아내분 본인도 좀 꾸미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바라는 게 내가 밖에 나가서 가오가 살 수 있게 날 스타일링을 해줘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라는 건 아내가 예쁘게 꾸며서 예쁜 와이프랑 같이 다니고 싶은 게 남편이 원하는 거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월 1,500 버는 분이잖아. 근데 이분은 남편이 원하는 걸 1%도 안 해줘. 0%를 해줘. 그러면서 남편이 원하지 않는 거를 100%를 해줘. 그러면서 자기는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뭔 허공의 삽질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저는 솔직히 이 남편분은 일반적인 여자분 만나셨다면 존나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아내한테 피부과 좀 가라, 미용실 좀 가라, 옷 좀 사입으라 하면서 카드 주고 아니 너 좀 꾸며라, 친구 좀 만나고 와라, 제발 집에만 있지 마라. 그 집안 살림도 남편분이 오래 혼자 사셔가지고 혼자 사신 건 아니긴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사시다 보니까 청소, 빨래, 설거지 다 엄청 잘하신단 말이야.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엄청 행복하게 사실 분이란 말이야. 아무튼 서장훈 행님이 얼마나 좀 답답했으면 아니 본인은 거지 같은 옷 입으시면서 왜 남편한테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들으면서 막 웃어. 나는 여기 웃는 게 좀 더 싫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긁히는 부분인데 제 아버지가 밖에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걸 제가 되게 싫어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좀 긁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남편하고 트러블 있을 때는 계속 소리 지르고 짜증내면서 엄청 화내고 싸워요. 근데 지금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는 엄청 웃으면서 생글생글하면서 아 제가 저랬어요, 아 저렇게 잘못한지 몰랐어요, 막 이래. 난 이런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병적으로 반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개인 사람이지만 집에서 가족한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내한테는. 그리고 나는 이게 되게 너무 못 참겠어. 이 남편 너무 불쌍해. 나는 이 정도 능력 있는 성격 좋은 분이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맥락보다 단어 위주 사고하는 거 이제 또 여러 번 나오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100통씩 해요. 뭔 100통이야, 내가 언제 100통했어. 그러니까 50통이 넘어가면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사실 60통 했든 100통 했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에 집착해요. 이런 분들 특징이야. 누가 말하면 말 끊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화 안 흘러가면 소리 지르고 말 끊고.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게 아니죠 하면서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발작하고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런 사람 보면. 앞부분에서는 아내가 이걸 가지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가 전화를 걸었는데 잘 안 받더래. 그래서 계속 걸었대.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 전화기를 뺏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볼 때는 남편이 되게 폭력적이고 좀 거친 사람인 줄 알았잖아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분이 기타를 치러 가셨어요. 기타 그 레슨을 받으시나 봐. 옛날 분들은 또 기타 좋아합니다. 기타를 치러 가서 그 카톡 전화가 계속 오니까 받아가지고 나 기타 치니까 이따가 전화해 라고 끊었어. 근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치다가 거절하고 치다가 거절하고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기타 치고 있으니까 음소거 뭐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했나 봐. 아저씨가 그러다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에이 하고 기타 그냥 놓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너무 나니까 이제 아내 거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이거는 와이프 안 집어 던진 게 대단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남편이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이유로 자기 핸드폰을 던졌는지 얘기를 안 해. 상대가 나쁜 부분만 뷔페처럼 떼어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피해자예요 라고 흡수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남편이 이유를 얘기하니까 전화를 100통씩 해서 100통 아니죠, 100통 아니죠 이러면서 또 난리를 펴. 아내는 이혼 의사가 100%였다고 했다가 50%였다고 했다가 200%였다고 했다가 그냥 계속 바뀝니다. 남편분은 이혼 의사가 0%입니다. 제작진도 이해합니다. 작가 PD분들도 이혼 의사가 왜 없으신 거예요? 막 싸우고 이러시는데 그냥 뭐 아내가 그냥 좋아요? 허허. 아내가 좋대. 그리고 아내가 지가 하는 나쁜 짓은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남편 차에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테러하고 앞에 유리에다가 아이스크림 막 문지르고 찐득찐득한 음료수 같은 거 차에다가 막 바르고 뿌리고 도망가고 이런 짓을 해. 남편분은 차 테러 당한 줄 알고 CCTV 관리소 가서 본 거야. 본인이 관리소장이니까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 차에다가 아이스크림 문지르고 있고 음료수 뿌리고 있는 거야. 서장훈 형님이 화 많이 나셨겠다 이러니까 아우호호 뭐 귀엽던데요? 이러고 그냥 넘겨요. 와이프가 그거 그러고 있는 거 봤는데 귀여웠대. 그래놓고 자기 핸드폰 던졌다고 그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웃으면서 뭐 제가 저랬어요, 저 정도로 하는지 몰랐어요 하고 막 이러잖아. 자기 피해만 계속 얘기하고. 눈썹 자체가 임참정 아저씨 3옥타브 레 낼 때 눈썹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눈썹 자체가 이렇게. 난 따라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돼 있어. 눈썹이 그냥 온 세상 천지 다 자기가 억울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눈썹이. 녹화 끝나고 밥 먹는데도 옆에 부부들이 있잖아요. 세 부부가 나오잖아. 계속 싸워. 남편분이 이제 그만하자, 알았다, 뭐 밥 먹고 얘기하자 해도 밥도 안 먹고 계속 얘기해. 옆에 있는 다른 부부가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시죠.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도 없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밥 먹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러 사람이 밥 먹고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밥이나 쳐드셔라는 뜻도 사실 없진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사 먼저 하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저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밥 처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밥 좀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이해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래서 밥 먹다가 옆에 부부도 빠르게 먹고 일어나시거나 먹다가 그냥 중간에 일어나시고 인상 찌푸리면서, 남편도 참고 좀 기다려주다가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식사하셨던 그 식기를 그냥 두고 가버리셨어. 아내가 그걸 치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왜 밥 먹은 거 안 치우고 갔냐고, 내가 치웠지 않냐고. 그걸 이제 잔소리를 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야. 왜 그거 안 치우고 갔는지를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왜를 붙이는 거를 저도 요즘에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랑 최근에 서로 고치자고 약속을 한 게 요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벗어서 옷걸이 안 걸고 뭐 바닥에 이렇게 놨어. 아내가 옷 왜 이 바닥에 놨어? 이게 습관적으로 좀 나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뭘 이렇게 안 하면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한 다음에 우리 둘 다 이거 좀 고치자, 노력하자 해서 요즘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화법이에요. 옷을 왜 바닥에 뒀겠어요? 그건 급해서, 깜빡해서. 뭘 해야 하는데 왜 안 했겠어요? 뭐 깜빡해서, 몰라서. 뻔하잖아요. 왠지 알잖아, 사실. 왠지 아는데 왜라고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이분은 심지어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조차도 전부 왜 그거 했어라고 얘기해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왜 밥 먹은 거 안 치웠어? 본인이 빡치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분이 이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계속 또 잔소리 하니까 짐 싸가지고 집에 가자고 나가버리십니다. 자기 안 한다고.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전에도 자기 이제 안 찍는다고 집에 간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아저씨들은 진짜 집에 가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내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또 능력도 있으시고 아쉬울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서 나 안 하고 그냥 집에 갈랍니다 하고 진짜 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다행히 제작진이 설득해서 남으셨긴 합니다. 이 아내분이 남편을 어떻게 미치게 하는지 예를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커튼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왜 불을 켜고 난리야? 꺼. 남편이 불을 꺼요. 커튼을 조금 더 열려고 하니까 커튼 닫어, 눈부시니까. 남편이 커튼을 닫습니다. 창문 열고 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문 닫어, 추우니까 문 닫으라고. 그 환기를 좀 시켜야. 문 닫으라고, 추우니까. 자기가 와서 확 닫아버립니다. 공기 안 좋으면 네가 나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건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 그냥. 지금 눈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임창정 3옥타브 레 눈썹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는 피해자고. 근데 이 꼴을 당하는데 남편분은 웃고 있어요. 남편 웃고 있어요. 제작진이 물어봐요. 아까 그 싸우실 때 왜 웃으셨냐고. 그냥 아내가 초등학생처럼 떼쓰고 있는 게 귀엽대. 그리고 똑같은 얘기 또 반복. 교회 아줌마들하고 밥 먹은 얘기, 봉서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 얘기,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 남편분이 이제 아침에 좀 허기가 지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라는 분들은 아침에 그 탄수를 좀 때리거든요. 빵 같은 거 때리고 좀 해요. 과자를 좀 드시고 계셨어. 과자 먹으라고 여기 두니까 제작진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먹으래. 그 남편분이 일어나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등을 돌리고 과자를 먹습니다. 거기서 왜 과자를 먹어? 사람 놀리냐?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뒤돌아서 먹고 있잖아. 남편이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 너무 불쌍해.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호선 상담가께서 나오셨어요. 이호선 상담가가 이제 아내분을 끌어냅니다. 뭐가 좀 문제냐, 어떤 좀 저시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내는 이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남편이 깐깐하고 결벽증도 있고 폭력성도 있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 근데 이호선 상담가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눈치 까고 있죠. 참고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호선 상담가는 남편분한테 이혼 숙녀 역사상 제가 할 말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분이 거의 없었던
좋았던 것 같은데 소리만 좀 치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끝.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세요. 남편분 훌륭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요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죠. 돈 잘 벌지, 성격 좋지. 한 30분까지는 잔소리하고 몰아붙여도 웬만하면 참지. 한 45분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내한테 생활비 쓰라고 카드 주지, 어디 가서 좀 놀고 오라고, 미용실 좀 가라고, 화장품 좀 사라고, 옷 좀 사 입으라고, 쇼핑하라고, 소비하라고 추천하지. 이호선 상담가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아내가 계속해서 괜찮은 남편인데도 남편의 잘못된 점을 말하니까 근데 남편이랑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닮았어요. 성실하고 외모도 좀 남자답게 생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었어요, 막 이런 거야. 이호선 상담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실망한 건 남편분 잘못이 아니네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아버님 같을 거라는 건 아내분의 예상이셨으니까. 이런 게 이제 촌철살인이죠. 그럼 본인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돌아가신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예상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빠랑 달라서 실망을 했어? 이게 남편 잘못입니까? 지 잘못이지? 왜 남편이 그래야 하죠? 애초에? 왜 남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죠? 제가 요즘에 특히나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아내분도 지금 직업도 없으시고 커리어 같은 것도 없으시고 이러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타인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안 그런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되게 능력 있어서 사회에서 잘 해나가고 계신 분들보다 집에 계시면서 자기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애를 더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1인분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얘는 어떻네 쟤는 어떻네 평가하고 이래라 저래라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할 에너지도 부족하겠지만 애초에 욕구 자체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자기 걸 할 욕구 쪽으로 치우쳐질 테니까. 그래서 이호선 상담가가 정말 부드럽게, 왜냐면 이분은 억울한 분이니까 자극하는 게 안 좋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남편분 결벽증 있으시다고 하는데 고무장갑 끼고 먼지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나요? 아니요? 그럼 뭐 병적인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때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여자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바람 핀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자 문제도 막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문장 검사를 했는데 아내분 이렇게 쓰셨어요. 뒤에 빈칸에 남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썼어요. 이호선 상담가가 이제 평가하시는 이 아내분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분은 본인이 당하기 전에 먼저 치는 스타일이에요. 서장훈 형님도 이 아내분이 남편분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호선 상담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남편을 엄청 사랑하고요. 근데 굉장히 삐뚤어진 애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레드필 이론에 나오는 쉬테스트가 아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쉬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고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남편이 참고 나는 너랑 이혼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삐뚤어진 애정관을 갖고 계셔. 이거를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매네라녀가 보통 이러잖아요.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자해를 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하잖아요. 매네라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50세에 가까운 어머님은 아니긴 하지만 아주머니가 이러고 있는 게 참 전 좀 기괴했어요.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여자 관련된 문제에 비상식적일 정도로 예민하게 굴고 남편이 무고하다는 걸 알지만 그 부분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 라고 말이 나오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지만 표면적으로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넌 역시 날 버릴 놈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데미지를 줄이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중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면서 시험 공부 안 했어. 시험 잘 봤으면서 못 봤어.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많잖아요. 어릴 때. 그 감정에 곱하기 100 정도 되는 느낌? 까도 내가 까가 아닙니다. 까도 내가 까는 니까지 게 날 차? 내가 너 깔 거야. 까도 내가 까인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요. 버려질까봐 불안해서 자기를 버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정말 괴상한 상태이신 겁니다. 강아지로 치면 유기불안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남편분 차례입니다. 남편분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크시니까 남편분의 진심이 좀 왜곡되어서 전달되거나 무서워하실 수 있다. 목소리만 좀 낮추셔라. 그거 딱 하나. 그리고 저도 이혼숙녀 보면서 이런 장면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남편분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내를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라고 이제 하자마자 남편분이 오열하십니다. 진짜 많이 울어요.
아내분은 참고로 남편이 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3년 동안. 남편분이 진짜 엄청 오열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아까 막 끼리끼리 만났네, 방생하지 마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끼리끼리가 아닌 거예요. 이 아저씨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내한테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좀 기다려주고 내가 참아주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지금. 이호선 상담가도 정말 약간 애처로운 눈빛으로 남편분을 보고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이호선 상담가가 내린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아내분은 매우 많이 삐뚤어진 애정관과 이런저런 성향들을 갖고 계시고 남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들게 이거를 지금 견디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견디셨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아내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아내가 바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시고 또 하나가 돌아가신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자기 손을 잡더니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약속을 좀 지키고 싶으셨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분을 둘 다 모셔놓고 아내분한테는 남편이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요. 남편분한테는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말로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당신 안 버려. 당신 좋아해. 사랑해. 당신 옆에 평생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남편분은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분한테는 잔소리가 하고 싶고 이혼하자고 하고 싶고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뛰시라고 말하지 말고 이혼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뛰시라고. 저는 이 부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 보면서 예전에 그 조선족이었나? 조선족 부부 있잖아요. 그 부부 좀 생각났거든요. 거긴 이제 남편이 폭력성도 좀 있고 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가 이제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되게 많죠. 저희 부부도 어떤 약간 안정기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알을 깨게 된 계기가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얘기하자라고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3년쯤 있다가 이제 서로 약속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와서 나 예뻐해줘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가서 나 오늘 좀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고생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해버릇하니까 자존심이 별로 안 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세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좀 힘들거나 삐졌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얘기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삐져서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심해서 이 전 여자친구들을 못 살게 굴었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가서 나 힘들다 혹은 나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 받아주기로 했어요. 반대로 아내가 나 예뻐해줘 나 관심 가져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요. 이게 되고 나서부터 엄청 순탄해지고 있어요. 뭐 잘 싸우지 않지만 싸우더라도 화해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짧고요. 엊그저께도 이제 3일 전인가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삔또가 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방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약간 미묘한 거야. 이게 삐진 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옛날이었으면 그렇게 가서 안방에서 이제 문 닫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돼요. 옛날에 신혼 초에 이렇게 싸웠으면 싸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안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한 10초쯤 있다가 그냥 다시 문 열고 나와서 옆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야 삐졌냐? 이렇게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면서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요게 될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부부끼리. 여기도 지금 아내분한테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한테 날 더 예뻐해줘 사랑해줘 나 안 버린다고 계속 얘기해줘 나 안아줘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또 해줘야 되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부는 남편분이 워낙 괜찮은 분이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분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연인끼리 행복하려면 존경하는 관계는 성립될 수 없네요.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좀 안 돼 오히려. 연인끼리 행복해지려면 존경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 옛날에는 널렸었고 예전에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일반적일 때도 있었지. 아주 예전에는. 상담 마치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 희망이 많이 보임. 저도 희망이 좀 있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아. 이제 주변에 이제 저런 형님 하나 있으면은 좋죠. 아내분 전업주부셔?
네, 일을 안 하던 분은 아니고 커리어 같은 거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회사 생활도 했었었고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었고 저는 저런 사람들이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그 레드필 이론에서 여자를 확 휘어잡고 여자의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알파메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시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가시면서 자기 사람들,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좀 있고 또 그걸 실제로 하시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저는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여자를 엄청 후리거나 여자가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어서 막 미치거나 이런 남자를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소위 찐따남들의 어떤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금발, 거유, 비치, 수처녀 같은 걸 원하는 오타쿠의 마음처럼. 또 반대로 결혼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키는 180 이상에 연봉은 뭐 8천 이상에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돈은 잘 벌지만 돈 쓰는 건 좀 싫어하고 운동도 해서 몸도 좋고 이런저런 자기관리 취미는 있으면서 집돌이고 이런 남자를 원하는 여자 역시 그냥 개찐따들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남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망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은 없거나 너를 위한 게 아니니까.